그러면 일단 어, SQL 플러스하고 그다음에 인덱스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QL 플러스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SQL 그러니까 카우치베이스가 지원하는 안시 표준 SQL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쿼리 플로우가 이렇습니다. 아까 그 잠깐 있었던 장표에도 있긴 했는데 쿼리 서비스가 있고 인덱스 서비스가 있고 이제 데이터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쿼리가 들어오게 되면 그 쿼리가 일단 쿼리 서비스 쪽으로 들어가서 쿼리 플랜을 만들게 되고요. 쿼리 플랜을 만들게 되면 그 쿼리 플랜에 따라서 필요한 인덱스에 대한 스캔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인덱스를 스캔하게 되면 해당 인덱스 스캔으로부터 만들어지는 도큐멘트 키가 반환이 되게 되고요. 그 도큐멘트 키를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키밸류 오퍼레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 해당 키에 대한 도큐멘트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 정보를 가지고 와서 이 쿼리 서비스에서 뭐 조인을 한다든지 필터링을 한다든지 뭐 다른 여타의 그런 프로세싱, 오퍼레이션을 해서 반환값을 주게 됩니다. 이게 스탠다드 프로세스입니다. 쿼리 서비스, 인덱스 서비스, 데이터 서비스를 모두 활용하는 게 사실은 표준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독특하게 이제 유즈 키라고 하는, 나중에 이제 문법도 보시겠지만 유즈 키라는 것들을 활용을 하게 되면 실제 유즈 키는 키밸류 오퍼레이션을 하게 되거든요. 그 키를 가지고 데이터 서비스로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해당 키를 찾기 위해서 인덱스 스캔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쿼리를 받고 그 쿼리를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 서비스로 가서 데이터를 가져오기만 하면 됩니다. 이걸 쓰게 되면 인덱스를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혹은 커버링 인덱스라고 해서 실제 쿼리 서비스에서 쿼리를 받아가지고 실제 인덱스 스캔을 하게 되는데 그 인덱스가 복합 인덱스로 되어 있어서 인덱스 내에 있는 어떤 속성들, 인덱스 내에 있는 속성만으로도 모든 그 SQL 처리를 다 할 수 있는 형태의 인덱스라면 그걸 저희가 이제 커버링 인덱스라고 하는데 그 커버링 인덱스를 통해서 인덱스 스캔을 했다면 그거는 실제 모든 데이터에 대한 속성이라든지 내용들을 다 인덱스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당 도큐멘트를 데이터 서비스를 통해서 읽으러 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인덱스 서비스를 통해서만 인덱스 서비스를 통해서만으로 이제 데이터를 모두 다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데이터 서비스에 가지 않고 인덱스 서비스에 대한 인덱스 스캔만으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어요. 그걸 저희가 이제 커버링 인덱스 방식이라고 얘기하는데 나중에 이제 인덱스 부분에 아마 추가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기본 문법들 보시면 사실 뭐 셀렉트를 잘 아시는 분들은 사실은 뭐 크게 어려우지 않을 것 같고요. 사실 뭐 셀렉트 from where, 뭐 셀렉트 리스트, 그다음에 from에 우리 이제 테이블 기술하는데 저희는 이제 컬렉션을 기술하게 되죠. 요 where에 요 해당 뭐 조건들, 어떤 특정한 조건에 해당되는 데이터만 가져오게 될 거니까 뭐 안시스 똑같습니다. 이 네임이라고 하는 거는 랜드마크에 들어가 있는 도큐멘트의 그 속성 중에 하나겠죠. 이게 요거인 것만 가져와라. 모든 속성을 가져와라라는 내용인 거고요. 그 다음에 제이슨 도큐멘트의 사실은 독특한 어떤 특성 중에 하나가 이제 오브젝트 안에 이제 어레이가 있다. 오브젝트 안에 어레이가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나중에 이제 뭐 그 실습하면서 좀 보시겠지만 이 컬렉션, 이 라우트라고 하는 컬렉션 안에 있는 제이슨 도큐멘트 안에는 사실 이제 스케줄이라고 하는 오브젝트가 있고 그 스케줄 안에 여러 개의 이제 오브젝트 안에 오브젝트 어레이가 있고요. 어레이 안에 또 해당 또 오브젝트가 있는 거예요. 오브젝트 어레이죠. 오브젝트 안에 그 안에 이제 속성들 중에 하나. 스케줄이라고 하는 오브젝트 어레이가 있고 첫 번째 위치에 있는 오브젝트 어레이 안에 들어있는 플라이트나 데이라고 하는 속성의 값을 가져와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웨어 조건에는 출발 공항이 TLV고 그다음에 도착 공항이 MRS인 요
TLV에서 MRS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게 되는데 여러 가지 이제 경로가 있을 거잖아요. 그 경로 중에 첫 번째 스케줄에 비행 편명하고 거기에 언제 어느 요일에 그 편명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즉 어레이 안에 있는 필드, 어레이 안에 있는 어트리뷰트에 있는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는 형태죠. 그리고 뭐 like 함수를 써서 뭐 완전 그 일치되는 문자뿐만 아니고 이제 포스텔이라고 하는 단어로 끝나는 데이터를 유사한 데이터를 찾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활용하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오브젝트 어레이 중에 어떤 특정한 값의 어떤 그 조건을 만족하는 놈들만 가져와라라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호텔이라고 하는 컬렉션에서 이제 레이팅이라고 하는 오브젝트 어레이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클린리스라고 하는 속성의 값이 4 이상인 놈만 이제 가져와라라고 이제 하는 그런 형태의 어레이 내에 이제 특정 어트리뷰트에 대한 조건에 만족하는 데이터를 조회할 수도 있는 형태의 문법이 되겠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오브젝트 어레이나 혹은 오브젝트 어레이를 실제 그 조건절에다 쓸 수 있는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RDBMS에서 사용되는 문법이라기보다는 이제 제이슨 도큐멘트와 같이 오브젝트라든지 오브젝트 어레이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저희 쪽에 특수한 어떤 기능으로부터 유래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건 이제 SQL++의 특정 문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안시 SQL에서 is null 혹은 is not null 이거를 이제 찾는 경우가 가끔씩 있죠. 뭐 is null이라는 건 null 값인 것만 보여주거나 혹은 is not null은 null 값이 아닌 놈인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특이하게도 이제 제이슨 도큐멘트라고 하는 것들은 유연한 스키마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동일한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 제이슨 도큐멘트라 하더라도 A라는 도큐멘트에는 있는 속성이 B라는 도큐멘트에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is missing이라는 거는 그런 속성이 없는 것, 그런 속성을 가지지 않는 도큐멘트를 이제 반환하는 거고, is not missing이라는 건 그 속성을 반드시 가지고 있는 도큐멘트에 대해서만 조건으로 처리하라라는 내용입니다. 보시게 되면 이제 뭐 호텔이라고 하는 컬렉션에 저장되어 있는 도큐멘트 중에 그 도큐멘트 중에 여러 가지 속성들이 다 있을 거잖아요. 도큐멘트마다 속성이 또 다르다고 했으니까. 컨트리라고 하는 속성이 반드시 존재하는 도큐멘트에 대해서만 보여달라라고 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널이라고 하는 개념하고는 다르죠. 널이라고 하는 거는 is not null이나 is null이라는 거는 이미 도큐멘트의 속성은 있지만 그 값이 널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거고, missing이라고 하는 거, is missing이냐 is not missing이냐는 거는 그 속성 자체가 도큐멘트에 있느냐 없느냐, 값하고 상관없이 있느냐 없느냐를 구분하는 그러한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제이슨 도큐멘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합니다. 그리고 웨어 조건에다가 뭐 키를 기술해도 되지만 실제 키 값을 알고 있다면 use keys라는 거를 써서 키를 여기다 기술하시면 돼요. 키 값을 기술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덱스에 가지 않고 그냥 데이터 서비스를 통해서 키밸류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빠르게 데이터를 찾을 수가 있어요. use key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뭐 우리가 뭐 전체 셀렉트 해 오지만 그 중에 몇 건만 보여줘. 혹은 어떤 뭐 처음부터 뭐 20건을 스킵하고 보여줘. 뭐 그런 페이지 처리에 관련된 부분들 리밋이나 옵셋을 통해서 관리하실 수 있어요. 리밋 5면 첫 번째 5건, 패치해 온 것 중에 5건만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룹 바이나 뭐 해빙이나 이런 것들 안시 SQL에서 사용하는 내용들 그대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키끼리 조인할 수 있어요. 여기에 컬렉션 여기 예제를 보시면 더 편하겠죠? 라우트라고 하는 테이블 컬렉션이 있고
에어라인이라고 하는 컬렉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컬렉션 간에 조인을 하고 싶어요. 조인을 해서 데이터를 보고 싶은데 실제 에어라인에는 에어라인 아이디라고 하는 라우트에는 에어라인 아이디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아래 에어라인 아이디라고 하는 이 속성이 뭐냐 하면 이 에어라인의 키값이에요. 그래서 on keys라고 하면 에어라인에 있는 키를 이 라우트라고 하는 컬렉션의 에어라인 아이디하고 키 조인을 해서 보여달라라고 하면 됩니다. 그 조인 대상의 도큐멘트에 이렇게 키가 상대방 그 컬렉션에 있는 도큐멘트에 키가 기술되어 있으면 이런 형태로 조인 on keys를 통해서 굉장히 빠르게 조인을 처리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안시 조인처럼 아예 그냥 속성 대 속성으로 조인하실 수 있어요. 여기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뭐 일반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에어포트라고 하는 컬렉션과 라우트라고 하는 컬렉션을 조인하는데 그 조인절을 on에다가 기술을 하면 돼요. 안시는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A의 FAA라고 하는 속성하고 이 라우트의 소스 에어포트라고 하는 속성을 조인을 하게 되면 조인 데이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조인절 오른쪽에 있는 조인절의 오른쪽이면 라우트의 소스 에어포트에는 반드시 인덱스가 필요합니다. 물론 여기 둘 다 인덱스가 있으면 좀 더 빠르게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고요. 최소한 요 오른쪽 편에는 오른쪽에 있는 조인 속성에는 반드시 인덱스를 생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스트라는 거. 이 네스트라는 건 여러 가지 개별 레코드가 있을 때 그 개별 레코드를 배열 형태로 묶어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언네스트는 개별을 코드로 보여주는 배열로 되어 있는 거는 뭐 A, A, B, C, 그렇게 되어 있는 것들을 레코드 형태로 풀어주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컬럼으로 되어 있는 거를 레코드로 뭐 피벗처럼 풀어주는 형태를 언네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호텔이라고 하는 컬렉션에 이제 리뷰라고 하는 그 오브젝트 어레이가 있는데 그 오브젝트 어레이를 호텔의 기본 어떤 속성하고 리뷰라고 하는 오브젝트 어레이가 5건의 어레이로 되어 있으면 5건의 레코드로 풀어주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서브쿼리처럼 우리가 인라인뷰라고 얘기하는 서브쿼리도 프롬절에다가 만들어서 인라인뷰 형태로 사용하실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대량의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셋을 인라인뷰를 통해서 이제 줄여줄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 활용하실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인서트도 당연히 가능한데 인서트도 당연히 키에 대해서 밸류 값을 줘야 되는데 그 밸류 값은 제이슨 도큐멘트 형태로 주셔야 돼요. 이것만 좀 다릅니다. 저희가 이제 뭐 RDB 같은 경우에는 실제 그 컬럼명을 쭉 나열하고 그 컬럼에 대한 값을 밸류주에다 쭉 나열하는데 저희는 키 밸류 형태로 데이터를 저장을 하니까 실제 키와 밸류, 이 밸류 형태가 제이슨 형태로 인서트를 하시면 되고 뭐 업데이트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업데이트하고 컬렉션 네임하고 이제 수정해야 되는 그 속성명의 새로운 값을 지정을 해주면 되죠. 이 city라는 속성에 뉴 샌프란시스코라고 하는 값을 집어넣게 되는 거고 요 조건에 해당하는 값을 그렇게 바꿀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뭐 키를 통해서 아까 유즈 키라는 걸 통해서 이제 키 오퍼레이션을 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랜드마크 언더스코어 10090이라는 키를 가지고 있는 도큐멘트에서 그 닉네임을 이렇게 바꿔라 라고 이제 업데이트 문도 날리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딜리트 문도 웨어 조건 써서 딜리트 하면 되죠. 그 도큐멘트를 삭제를 할 수 있고 당연히 유즈 키를 통해서 특정 키에 해당하는 도큐멘트만 딜리트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업서트도 가능해요. 업서트라는 거는 내가 이제 밸류주에 제공해주는 어떤 키값,
키 값이 이미 존재한다라고 하면 업데이트를 하게 되는 거고, 그다음 존재하지 않는 거라고 하면 인서트를 하게 되는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업서트. 키가 이미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인서트를 할 거냐, 업데이트를 할 거냐라는 것들을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덱스 종류에는 이제 프라이머리 인덱스라는 게 있는데요. 이 프라이머리 인덱스는 뭐 데이터 듀플리케이션을 체크하는 게 아닙니다. 카우치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키라는 게 있어서 특정 컬렉션에 키가 중복되게 저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키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실제 듀플리케이션은 아예 방지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 이 프라이머리 인덱스라는 거는 개발 영역에서만 사용을 하는 건데, 모든 그 해당 컬렉션에 대한 모든 도큐멘트에 대해서 키의 인덱스를 생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특정한 어떤 속성으로 조건을 한다. 모든 어떤 SQL에 대해서도 인덱스가 없이 프라이머리 인덱스만 있게 되면 다른 인덱스 없어도 쿼리는 수행이 되지만 풀스캔이 되기 때문에 성능은 보장을 할 수가 없고요. 그 쿼리가 제대로 되는가, 제대로 돌아가냐, 돌아가지 않느냐 정도만 프라이머리 인덱스를 통해서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에는 사용을 하시되 운영 시스템에서는 프라이머리 인덱스는 반드시 삭제를 하셔야 되고요. 필요한 세컨더리 인덱스만 실제 생성을 하셔야 됩니다. 이 같은 경우에도 그냥 select astar from airport인데 요거를 하려면 프라이머리 인덱스가 있어야 실제 이 쿼리가 돌아가게 돼요. 근데 개발에는 당연히 이런 걸 쓰시면 안 된다. 운영에는 쓰시면 안 된다는 거고, 한 개의 속성으로만 이제 구성되는 세컨더리 인덱스를 생성하실 수 있어요. 이건 요 인덱스 문법 보시면 거의 RDB에서 사용하는 인덱스 문법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컬렉션 네임이 사실 뭐 테이블명이라고 보시면 되고, 필드명이 이제 컬럼명이라고 보시면 되고, 인덱스명이 있는 거죠. 그냥 도큐멘트의 어떤 특정 속성, 특정 필드에 대해서만 인덱스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웨어 조건에서 사용되는 속성들은 반드시 세컨더리 인덱스가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은 프라이머리 인덱스가 없는 한 이 쿼리가 수행되지 않아요. 그래서 웨어 조건에 사용되는 속성은 반드시 인덱스가 필요하다.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단일 속성에 대해서만 인덱스를 생성할 수 있죠. 웨어 조건에 뭐 여러 개의 조건을 복합해서 저희가 조건절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각각의 웨어 조건에 있는 속성에 대해서 각각 개별로 인덱스를 생성할 수도 있지만 세 개의 속성이 한꺼번에 많이 사용된다라고 하면 그 세 개의 속성에 대해서 복합 인덱스를 생성하시면 됩니다. 복합 인덱스 생성하시면 그 복합 인덱스를 사용해서 웨어 조건에 있는 데이터를 처리를 하게 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파셜 인덱스라는 게 있어요. 파셜 인덱스는 인덱스를 만드는 문법이 뭐 여기까지는 동일한데 그 뒤에 이제 웨어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웨어 조건에 해당되는 도큐멘트에 대해서만 그 해당 속성에 대해서 인덱스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2억 건 정도에 있는 도큐멘트가 있다. 그 중에 한 1000만 건 정도에 해당하는 데이터의 도큐멘트에 대해서만 인덱스를 만들고 싶을 때, 그때 이제 파셜 인덱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시티나 컨트리에 대한 그 조건을 둘 다 웨어 조건에 쓸 텐데, 나는 이 시티에 대한 인덱스를 만들기는 하지만, 웨어 조건을 둬서 이 컨트리가 프랑스인 도큐멘트에 대해서만 파셜 인덱스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파셜 인덱스를 만드시면 되고, 파셜 인덱스를 만들게 되면 이 원래 인덱스를 구성하고 있는 컬럼도 웨어 조건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웨어 조건, 파셜 인덱스를 구성하고 있는 웨어 조건도 이 SQL의 웨어 조건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 이 파셜 인덱스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빠르게 스캔할 수 있습니다. 이건 결국은 파셜 인덱스라는 건 결국은 전체로 이 웨어 조건을 안 주게 되면은 한 2억 건, 3억 건 정도에 대한 데이터 도큐멘트에 대해서 인덱스를 만들어야 된다면 이 파셜 인덱스로 웨어 조건을 주게 되면 그 웨어 조건에 해당되는 한 1000만 건, 2000만 건에 대한 데이터만
인덱스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인덱스 자체에 대한 크기가 작아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커버링 인덱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쿼리 우리 수행할 때 인덱스 먼저 타고 그다음에 데이터 서비스 타고 간다고 했을 때 인덱스에서 모든 어떤 데이터 정보를 다 가지고 있다면 가져올 수 있다면 이 데이터 서비스에서는 어떤 처리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인덱스만으로 이제 쿼리를 수행할 수 있는 모든 도큐멘트 정보를 가져올 수 있는 경우. 그래서 그걸 이제 커버링 인덱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셀렉트절이 name, city, country, ecow 요 네 가지의 정보만 가져오면 돼요. 그러면 city나 country도 웨어 조건에 사용되는 거고 name, city, country, ecow를 에어포트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이 네 개의 정보가 커버링 인덱스로 구성되어 있으면 데이터 서비스 안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인덱스 서비스 통해서 인덱스 스캔으로만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인덱스 보면은 city나 country, name, ecow 요 네 개 셀렉트절에 사용되고 그다음에 웨어 조건에 사용되는 모든 컬럼들이 다 인덱스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인덱스만 읽으면 그대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 이게 커버링 인덱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어레이 인덱스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 어레이 인덱스가 특정한 어떠한 그 웨어 조건에 사용된다라고 한다면은 그 특정한 그 어레이 내에 있는 속성만 인덱스화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어레이 안으로 다 들어갈 필요 없이 그 어레이 인덱스를 통해서 웨어 조건에서 그 필요한 데이터만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어레이 인덱스로 구현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제 뭐 어레이하고 v.day 하면 요 day라는 거는 그 어레이 안에 있는 속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레이가 이제 스케줄이라고 하는 어레이니까 스케줄이라고 하는 어레이에 있는 day라는 속성에 대해서만 인덱스로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웨어 조건에서 그 스케줄이라고 하는 어레이에서 그 day라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뭔가 조건을 걸어야 되는 경우에는 이 어레이 인덱스를 사용하면 훨씬 더 빠르게 데이터를 찾을 수가 있겠죠.